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엔터프라이즈 대화형 AI 플랫폼인 브리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트를 통해서 기업 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의 일정에 관한 문의라든지, 그리고 혹은 새로운 일정이 생겼을 때 그 일정에 관한 등록을 브리트를 통해서 아주 손쉽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예를 들여다보면 기업 내에서는 여러 가지 기관계 시스템이 있는데요. 백엔드라고 하죠. 그럼 백엔드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조회하고 싶은 그러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 각각의 백엔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API라든지 아니면 또 복잡한 어떤 신텍스를 사용해서 그 정보를 조회를 해야 되는데요. 이 브리트를 사용해서 바로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어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손쉽게 백엔드에 있는 시스템과 인터랙션을 하고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를 이 흐름도를 통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 분기 우리 사업부 실적이 어때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질문을 자연어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 자연어가 일단 대화형 AI 엔진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자연어 이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자연어 이해가 하는 주 업무는 바로 자연어에서 키워드를 축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키워드 축출이 통해서 바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문맥 파악에서 컨텍스트라고 하죠. 그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려고 어템트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기관계에서 필요한 어떤 특별한 용어, 개체, 즉 엔티티라고 하는데 그 엔티티와 키워드 간의 매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매핑이 일어난 후에 바로 기관계와 연결해서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답변을 매칭하게 되는데요. 이 매칭된 결과를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제품명, 부서, 기간, 실적과 같이 머신, 즉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레프레젠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이걸 바로 이제 사용자에게 던져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자연어 답변 생성이라고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를 리포뮬레이션해서 이제 내추럴 랭귀지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과정에서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사용자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한 정확한 답변을 던져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연어 이해와 대화 문맥 파악 이 두 가지 구성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자, 보다 나은 자연어 이해와 보다 나은 문맥 파악을 위해서는 대량의 정보가 필요하게 되고 그 대량의 정보를 통해서 또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량의 정보를 이 AI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업종 용어, 특별한 업종 용어의 지속적인 추가와 변경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어 있어야 됩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대학 로그나 제품 캐탈로그나 동의어 사전, 여기 시나님 딕셔너리 같은 이러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서 필요한 단어를 축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출된 단어는 용어 사전이라는 대화형 AI 엔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대화 모델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이 용어 사전에 등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수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중간에 있는 이러한 인력들이나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용어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의 AI,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 고도화 된 알고리즘이 필요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조금 더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습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가 평상시에 늘 말하는 데이터가 바로
다양한 문장 예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양한 문장 예제 또한 다량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투입됩니다.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데이터 소스 데이터로부터 그러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내진 데이터가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 있는 어떤 그죠? 여기는 딥러닝 모델인데 딥러닝 모델 같은 것이 이제 점점 더 이제 똑똑해지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관리자나 개발자,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학습 문장을 많은 인력 투입 없이 자동으로 확보할 수 없을까? 그러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큰 고민과 그리고 기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특화형을 고려하여 저희 브리티는 구현이 되었고요. 그 구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아래 이 세 가지 큰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장점 첫 번째로 대화 모델의 자동 구축입니다. 이 자동 구축을 실현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구축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중문맥 관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특장점으로서 이 다중문맥 관리를 아주 지능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최초로 상용화시킴으로 인해서 저희는 다중문맥 관리에 대해서 아주 컨피던트한 프레임워크를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특장점으로 복합 의도 파악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런 대화형 AI를 이용할 때 복합적인 의도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대화형 AI가 그로 인해서 혼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개발한 방문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대화 의도를 정확도를 95% 이상 달성하는 이런 시그니피컨트한 효과를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자동 구축이 중요한가, 왜 자동 구축이 중요한가를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의 대화 구축 방법은 소스 데이터라고 하는 대화 로그나 교육 자료로부터 많은 인력이 수작업을 연구가 되어서 대화 모델, 즉 대화 시나리오나 도메인 용어 그리고 의도 모델이라는 대화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수작업이 동원되다 보니 아무리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개발자나 이런 인력들에게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작업자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들 그리고 교육적인 백그라운드의 차이 때문에 편차가 존재하게 되고 또 본의 아니게 휴먼 에러가 이제 대화 모델에 인젝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러한 휴먼 에러라든지 베리에이션이 인젝트가 되게 되면 당연히 토탈 시스템 퀄리티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반면에 저희 브리트는 중간에 있는 이 과정을 대화 모델 엔진이라는 이름하에 대화 모델이 필요한 대화 시나리오나 도메인 용어, 의도 모델을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화에 따른 우리가 과연 이 자동화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과연 사용자들은 이 자동화된 모델을 가지고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기존의 대화 모델 방법에서는 볼 수 없는 사용자 피드백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저희는 플러그인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대화 모델의 성능이 어떻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서 잘못을 했으면 크랙션이 되는 거고 잘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모델이 진화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초기 구축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수작업 관리를 위한 인력 또한 절감을 하였고요. 그리고 양질의 대규모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러한 자동 구축이 가능해졌을까? 사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좀 오버램 되실 가능성이 좀 있으신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인풋 데이터가 있습니다. 모든 AI 기능은 알고리즘에는 인풋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인풋 데이터를 저희가 개발한 전처리 과정과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클래스 스트링을 하게 됩니다. 그 클래스 스트링을 통해서 원하는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요. 이런 특징을 추출함으로 인해서 용어가 자동으로 추출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개체 태깅이라고 하죠. 엔티티 태깅을 통하고 그 엔티티 태깅을 통해서 문장이 표현되어 있는 패턴을 자동으로 추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저희는
대화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했고, 그로 인해서 기존의 대화 모델을 업데이트 시키면서 모델이 자체가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G브리티 특장점으로서 다중문맥 관리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예를 통해서 기존 챗봇과 비교를 해서 다중문맥이 무슨 뜻이며 이것의 효과가 어떤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기존 챗봇이 사용자가 카드 추천해 주세요 라는 질문으로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챗봇이 인게이지를 원하시는 혜택이 있나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는 택시비 할인 카드라는 아주 스피시픽한 애트리뷰트를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이전트 기존 챗봇이 연회비 면제를 원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용자가 갑자기 점핑을 하게 됩니다. 토픽에 있어서 점핑이 일어나는 것이죠. 개인정보 수정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문맥이 이제 새로운 문맥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주제 전환이 일어났는데 기존의 챗봇은 새로운 주제 전환에 따라서 또다시 플로우가 자연스럽게 문맥이 이어지긴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홈페이지 우측 상단입니다 라는 개인정보 수정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요까지의 상황입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있는 컨텍스트, 즉 카드 추천에 대한 컨텍스트는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세요 라는 새로운 이제 주제로 이니시에이트 하려는 시도를 챗봇이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이것 때문에 사용자는 아니 조금 전에 문의한 거 좀 부탁해요 라고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시도를 하게 되지만 그 시도조차도 챗봇은 알아듣지 못하고 상담원과 연결하겠습니다 라는 주제 이탈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에 반해서 저희 SDS 브리티는 개인정보 수정 어디서 하나요? 라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전환점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맞는 답변, 홈페이지 우측 상단입니다 라고 답변을 던지게 됨과 동시에 다른 문의사항이 없으시면 원래의 토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방법론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 방법론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다양한 상황에 저희는 유연하게 대처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브리티의 특장점으로 복합 의도 파악입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예를 통해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챗봇 같은 경우 사용자가 어제 냉장고 주문했는데 도착을 언제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쉬운 문장입니다. 왜냐? 도착을 언제 합니까? 라는 게 그 메인 뜻이라는 게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머신의 입장에서는 주문이라는 말이 제일 가깝게 동사로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도착이라는 게 동사로 표현이 되었지만 사실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건 도착인 을이라는 단어를 조사를 가지고 인함으로써 명사로 해석할 수 있는 확률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도가 주문이라는 의도라고 챗봇은 이해를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시나리오가 인게이지가 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또 사용자가 아니야 이거는 주문 문의가 아니에요 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니게이션, 아니에요 라는 니게이션 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챗봇은 계속해서 주문이라는 이제 의도로 인게이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저희 브리티는 냉장고 주문은 언제 했는데 도착을 언제 합니까? 라는 것을 정확하게 배송 문의라는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파악으로 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배송 중으로 2, 3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객이 원하는 답변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저희 브리티가 그러한 이렇게 정확하게 복합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저희가 자체 개발된 기업형 언어의 기술을 통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이런 언어의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제 냉장고 주문했는데 도착을 언제 합니까? 라는 문장, 그러니까 이제 도착을 이런 문법적인 실수가 있더라도 이 실수를 전혀 이제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문장을 정확하게 두 개를 분리를 하는 효과를 내고 그 효과를 통해서 두 가지의 청크에서 한 청크가 부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청크에서 주 질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송 정보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런 세 가지 큰 특장점이 바로 중간에 보시는 대화형 AI 플랫폼이라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 개의 아주 중요한 큰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대화 에이전트, 그리고 대화 모델 엔진, 그리고 대화형 AI 엔진입니다. 말씀드렸던 어떤 퀄리티에 관련된 그러한 측면들은 대화 에이전트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보다 나은 자연인재, 그리고 보다 나은 문명 이식, 그를 통해 최적의 답변을 추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업 향해서 요구되어지는 좀 더 빠르고 자동으로 모델을 구축할 수 없을까? 그리고 이미 구축된 모델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없을까? 그러한 툴을 위해서 대화 모델 엔진이 그러한 방법론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 가지 엔진들이 사실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져 있는데요.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져 있다는 그 측면이 무슨 뜻이냐면, 아래에 보시는 대화형 AI 엔진에서 보다 나은 기계 학습, 보다 나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추론이죠. 대화에 있어서 단어들 관계의 어떤 릴레이션십을 정확하게 모델링함으로 인해서 그 인프런스를 저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보다 정확한 추천을 통해서 새로운 대화 패턴을 저희가 자동으로 리얼라이즈해서 그 정보를 바로 대화 에이전트와 대화 모델 에이전트에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컴포넌트의 기능들이 점점 더 고도화가 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 가장 큰 브리티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메시지 서버입니다. 다양한 커넥티비티를 저희는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텍스트 베이스로 쿼리를 나누든 아니면 스피치를 베이스로 해서 질의를 하든 거기에 상관없이 아주 편리하게 저희 대화형 AI 플랫폼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특히 기업향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백엔드에 있는 기관계에 있는 시스템이 아주 용이하게 저희 기관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대화형 AI 플랫폼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브리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